풀어봅시다. 자, 1번은 경찰 시험에 나왔는데 행정심판 옳은 거 고르래요. 자, 1번은 조심해야 될 지문이야. 1번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자, 행정심판법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 같은 거 청구해서 구제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둘째 줄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건 맞아요. 법률상 이익. 근데 여기에만 눈이 가면 이거 1번 틀려. 첫째 줄에 당사자 심판이라는 단어에 눈이 가야 돼.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 심판이라는 종류 인정해요? 없어요. 그치? 행정심판법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 공권력 행사 불행사 조치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무효이동 확인해달라, 의무이행 판정해달라. 이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심판, 이 세 가지만 인정하지 국민하고 국가하고 뭐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당사자 심판이란 건 없어요. 대등한 관계 다투는 거. 소송 가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돼. 자, 어쨌든 첫째 줄 행정심판법은 당사자 심판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아주 교묘해.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조금 아까 공부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 새로 개정돼서 들어간 거 맞아요. 1번의 답이 2번이야. 그치? 다만 조정이 이렇게 공공복리 위반하는 처분의 성질상 반하면 조정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치? 2번이 맞아.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 행정심판은 한 번만 하는 거지. 재결 나왔는데 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행정심판 청구만 하게? 그죠? 한 번만 하는 거지. 그럼 끝에 가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만 맞는 거야. 다 그대로고 끝에만 없다. 이거 우리가 재심판 청구 금지된다. 4번은 자, 9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이 아니고 180일은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서로 바뀌었지? 알게 된 날로부터는 90일,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그지? 그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맞는 거 오랬으니까 정답 2번. 문제 2번은 또 틀린 거 오래. 역시 경찰 시험에서 잘 내네. 자, 1번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지도 심리 판정해 준다. 법원은 위법만 판정해 주는데 비해서. 그치?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2번이 바로 뭐야? 여기 그 말은 안 썼는데 첫째 줄에 형성적 재결이란 말을 썼지? 이거 똑같은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취소한다는 재결이 내려지고, 취소 재결이 형성적 효과를 갖는 재결이야. 그러니까 취소 재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 그냥 재결 자체에서 처분은 취소돼서 소멸된 거죠. 2번도 문제 없지? 네. 형성적 재결이 취소 재결이라는 걸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3번 틀렸지? 응? 그러니까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러니까 잘 말하면 재조사 결정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응? 여기서 이제 재조사 결정을 일종의 행정심판 성격으로 이해해봐. 그러면 행정심판 상급기관에서 판정기관이 야, 니네가 뭔가 처분한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으니까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런데 처분청이 어떻게 돼? 재조사 결정에 어긋나게 똑같이 또 처분을 또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기속력에 위반돼서 허용될 수 없는 거잖아. 무효잖아. 그 얘기 말하는데, 근데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결론이 그게 잘못된 거지. 저촉되는 거지. 재조사 결정에 둘째 줄 재조사 결정에서 내린 구체적 위법 사유에 반하여, 그지? 반하여 똑같은 처분을 계속 유지해. 그 처분 대조사에서 다시 해라 했는데도
원래의 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건 제소결정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이거지. 저쪽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야. 그지? 4번은 이거는 원래는 여기 이의 신청 나오잖아. 이의 신청. 시작물에 이의 신청 원래는 누구한테 하는 걸로 이의 신청이라 그래? 처분청에다가 다시 해달라, 시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이의 신청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처분청에 이의 신청사라는 제목 달고 이의 신청사라고 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로 제목 달았대?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을 달았대. 근데 제목이 중요해? 제목 안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 내용이 처분청한테 이거 시정해달라는 그런 취지라면 이거 뭐야? 제목과 상관없이 내용을 보고 이의 신청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의 신청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문제 없죠. 반대로 이 사람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내용인데 제목은 이의신청서 무슨 진정 이렇게 달아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 보고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사례형을 냈네. 뭐라고 냈냐? 음식점 운영자 갑은 미성년자에게 술판 사실이 적발되어 구청장으로부터 2달 영업정지 처분 받았대. 그래서 이에 승복 못하겠어서 뭐야?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제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하고 똑같잖아요. 미추홀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맞지. 그러면 1번 갑은 또 갑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음식점 운영자 갑은 구청장 병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그리고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요것만 맞으면 집행정지 결정해주겠지. 그지? 이건 문제 없습니다. 2번은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맞나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민사소송하고 다른 점이라 그랬잖아. 크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증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명시돼 있다고 그랬잖아. 2번도 맞아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3번은 3번 같은 게 뭐야? 행정심판위가 직접 뭐야? 2달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해. 1달 영업정지 처분이 적정해. 바꿔줘라고 명령하는 판정도 내릴 수 있고 직접 변경하는 판정도 내릴 수 있어요. 직접 변경하는 재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답은 4번이에요. 4번 왜 틀렸을까? 응? 아니 아까 소송은 언제까지 판결 내려줘야 되는지 기간이 없지만 행정심판은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판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응? 90일이 아니라 원칙적인 기간이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됩니다. 응? 간단히 숫자를 틀리긴 했죠. 90일 안에 60일. 다만 그 60일 안에 판정된다는 건 강제로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 그랬어. 그죠? 그 권고하는 규정이다. 응? 어쨌든 60일 안에 판정하게 돼 있어. 4번 틀렸고. 그다음에 문제 4번은 틀린 거 그러라. 1번 줄여 말하면 대통령이 행한 처분이야. 이거는 행정심판법 자체에서 특별하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켜놨어요. 응? 또 그냥 상조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인데 대통령보다 상급 행정기관이 없지 않냐.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한 행위 판정하는 건데 대통령보다 상급기관이 없는데 그치? 상급 행정기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행한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5. 그 다음에 2번이 뭘까? 자, 신청. 국민이 신청했어. 근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처분 냈대. 신청받고 부당한 거부처분을 내렸대.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뭐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해달라.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의무이행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첫째 끝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행정심판.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판정 내려달라.
이거 끝에 거 일정한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심판이야?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할 수 없대? 아, 허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구나. 응? 이번 허용되고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그 규정을 아까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날개 거기에 조금 간단하게 썼는데 내가 읽질 않았어. 자, 3번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런 문서를 막 청구인한테 보내주고 막 이런 서류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준용하라고 돼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언급을 안 했었네. 자, 행정절차법 X, 민사소송법, 응? 민사소송법.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언급을 안 한 건데 이거는 딱 한 번 이제까지 시험 나오고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유일하게 이때만 낸 거야. 응? 한 번 정도. 그래서 내가 언급을 안 했나 보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 행정심판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뭐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능력, 국선 대리인, 맞습니다. 이것도 새로이 최근에 도입된 거예요. 국선 대리인 제도하고 아까 조정제도, 이게 2년 전인가 개정하면서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제가 없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 3년 전부터.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틀린 거 그러래. 갑자기 또 숫자 나왔다.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크게 이제 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감사원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국정원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나머지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70명, 응? 1번 맞아요. 자, 2번도 맞지? 위법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 부당. 네, 3번은 청구기간 물어봐요. 청구기간 내 청구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 행정심판은 일단 취소심판, 그 다음 뭐야? 또 하나 뭐 있죠?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행심판 청구할 때 이 두 가지는 심판 청구기간 제한을 받고 또 두 가지 무효등 확인심판 청구할 때 하고 부작위, 아무런 처분도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행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3번 기간 제한 안 받는 거 맞네.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행심판 청구 기간 제한 안 받는다. 응? 맞고. 그럼 답이 4번이네. 응? 자, 4번에 묻는 거 사정재결. 사정재결은 취소심판하고 의무행심판에서 사정재결 내릴 수 있어요. 사정재결은 딱 한 군데 무효등 확인심판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교재 공부하면서 그거 청구기간, 집행정지, 사정재결 적용되는 거 있잖아. 적용되고 취소심판은 무조건 다 적용이야. 무효등 확인심판하고 의무행심판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응?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야. 응? 4번에. 그리고 무효등 확인심판에서만 사정재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틀린 거 그러래. 여러분들 2019년에 인천시 지원에서 봤으면 이 문제 풀었겠지. 6번. 응? 자, 틀린 거 그러랬지? 1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문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결정했던 걸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임시처분 내렸더라도 또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뭐 이거는 5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은 아까 간접강제 결정 받고 그지? 청구인이 신청해서 행정심판으로부터 간접강제 결정 받았는데 승복을 못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3번도 맞아요. 자, 4번은
자, 신청받고 거부 처분. 신청, 거부 처분 무슨 청구했어? 취소 심판 청구, 취소 판정 내려졌대. 취소 재결. 그럼 행정청 어떻게 돼? 재처분 의무 있죠? 근데 왜 재처분 의무 없다 해? 응?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도 재처분 의무 있고, 거부 처분에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해서 의무이행 명령 재결이 내려진 경우도 뭐야? 재처분 의무 있고, 재처분 의무는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직접 처분해 줄 수 있느냐, 행정심판에 직접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건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가능한 거고, 응? 나머지는 간접강제까지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 즉 취소 재결 내려졌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경우 의무이행 심판 재결과 달리가 아니라 의무이행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은 재처분할 의무를 집니다. 응? 지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7번은 이번에는 딱 찍었네. 의무이행 심판으로 딱 찍어서 냈네. 틀린 거. 의무이행 심판은 1번 신청을 받고 거부 처분하거나 부작위로 반응한 거에 대해서 청구하는, 의무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무이행 처분에서 의무이행 명령 재결을 내리지만 행정청은 재결이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 즉 재처분에 낼 의무 있다. 명시한 거죠? 맞으세요. 재처분 의무 있고. 그러면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니까, 응?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니까 청구인이 가서 일렀단 말이야. 응? 신청을 했더니 행정심판위가 뭐야? 야, 빨리 재처분 해줘라 하고 명령 내렸는데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하는 경우 행정청한테 뭐 할 수 있다? 응?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해주라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3번도 맞지?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응? 이게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응?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이게 재처분을 계속 안 해주면 행정심판회가 뭐 할 수도 있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직접 허가를 내주든지 이런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에서만은. 응? 근데 할 수 없다 그랬지? 4번. 직접 처분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래서 4번. 자, 직접 처분은 오직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8번은 청구 기간 물어봤습니다. 청구 기간. 1번 첫째 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응? 다만 알았지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 못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국외, 즉 해외에서라면 30일 이내 청구하면 된다. 숫자 맞아요? 맞죠? 국내만 냈으니까 14일 맞습니다. 2번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다만 180일 이내 청구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죠? 네. 3번도 맞아. 2번 맞고. 3번 뭐야? 청구 기간을 안 알렸대. 우리가 불고지했지. 불고지. 안 알려주면 상대방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맞지? 그치? 180일 안에. 네. 이것도 4번인가네? 그럼 답이 4번. 청구 기간 어디만 적용이 있어? 취소 심판, 그 다음 뭐야?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 두 군데만 적용되지? 여기 무효등 확인 심판, 여기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은 둘로 나눠야 돼.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기간 적용을 받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기간 제한을 안 받고. 근데 싸잡아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 다 기간 제한 안 받는다 그러면 또 틀린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틀린 거 그러래. 이게 이제 보통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낸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은 한 문제 정도 내. 그 이상은 잘 안 내. 응? 한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이죠. 이게 지방직 보면 19년에도 아까 한 문제 나왔죠? 20년에도 한 문제 나오죠. 자, 9번 보니까 틀린 거. 1번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되죠? 맞고. 2번 부당한 처분을 1번은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다 취소 심판입니다. 응?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취소 심판 통해서.
1번 맞고, 취소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 심판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 2번 뭐야?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아까 나온 거 또 나왔지. 일정한 처분해달라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거 말하는 거지. 응? 아까 나왔던 지금 또 나왔네. 맞고. 3번은 뭘까요? 자, 부작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려면 어떤 청구해야 돼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단지 행정청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겨우 그거에 머무는 부작위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란 건 없어요.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첫째 끝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심판. 응? 이걸 줄이면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고 하는 건 행정심판법에 없습니다. 허용 안 돼요. 응? 이것도 3번까지 맞네. 4번. 웃기잖아. 자, 부당한 거부 처분, 취소 심판도 가능하고, 그죠? 의무이행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다 가능한데 취소 심판 안 된다 그러니까 X잖아. 얘 앞에 나왔던 거 모아서 냈네. 응? 4번이 공교롭게도 행정심판 문제가 4번이 맞네. 응?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자,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심판위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심판에서만?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그지? 그러면 뭐야 여기서? 응? 2번이지. 의무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 그지? 이게 의무이행 심판인 것은 의무이행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만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번이나 3번, 4번은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가서 신청하면 행정심판회가 뭐만 내릴 수 있어? 간접강제. 돈으로 압박하고 빨리 재결의 취지라 재처분 해주라고 1, 3, 4는 간접강제만 내릴 수 있는 재결이에요. 직접 처분은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에 안 따를 때만 내릴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야, 1번에 보면 특별행정심판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특별행정심판이 뭐야?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절차 이거하고 좀 다르게 별도로 정해놓는 그 행정심판이잖아.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라든지 또 우리 아까 우리 이미 공부한 것 중에 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즉 실제로 행정심판 이런 것들 따로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 기술성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따로 특별히 심판 절차 이거 다 각각의 행정기관마다 지네들은 다 특수하다고 지각각 만들려고 그래. 절차를 따로따로. 이건 너무 중구난방이 되면 곤란해. 그래서 함부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하래?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나 이런 거하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을 정하려고 하면 미리 누구하고 협의를 해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X예요. 법무부 장관 X예요. 그것만 바꿔낸 거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된다. 응? 중앙행정심판. 이거 규정이야, 규정. 응? 그래서 1번이 그래서 간만에 1번 처음 나왔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협의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임을 나타내는 규정입니다. 응?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다른 법이 정한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 따로 안 돼 있으면 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해라. 응? 2번 맞고 3번 설명 생략. 대통령에 의한 처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시켜놨고 4번은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이 행한 처분할 때 행정청 속에는 행정심판법만이 아니야. 모든 법에 행정청이라 하면 왜 행정조직에 해당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소위 공무수탁 사인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응? 그래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자,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12번은 행정심판법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1번 맞죠? 최종 재결, 최종 법적 판단인 재결하기 전에 양보하게 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어. 그치? 조정제도 도입됐지? 조정. 없다 그랬네? X. 조정할 수 있게 이제 제도가 도입됐는데 없다 그래서 X고 2번. 자, 2번 보니까 첫째 줄에 중간에 처분 명령 제기를 나왔대. 그럼 이게 벌써 이제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지? 왜 해줘야 될 처분을 안 하냐? 처분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이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돼? 둘 다 가능해. 기간 지나면 하루 얼마씩 돈 물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도 할 수 있고 또 뭐야?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X야. 여기 간접강제만 할 수 있지? 아니야.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있는데 간접강제는 못한다? 이 경우는 의무이행 명령 제기의 경우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간접강제도 할 수 있고 직접 처분도. 그래서 2번 X. 간접강제, 직접 처분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야. 옳은 거 오라 그랬지? 2번도 틀렸고 3번은 청구기간 알려주게 돼 있는데 고지했는데 안 알려줬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80이라면 청구하면 되죠?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묻지 않고 몇 가지 맞는데 기간의 제한을 안 받아? 아니지. 그 기간 제한 안 받는데 틀렸지? 알았든 몰랐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응? 알았든 몰랐든은 맞는데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게 틀렸어. 180일 안에 있었던 날부터 처분이 있으면서 180일 안에 이것도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은 임시처분하고 집행정지의 관계. 아까 공부했지? 집행정지만 해줘도 뭐야? 중대한 손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임시처분까지 해주지 마라. 임시처분은 집행정지 갖고는 안 될 때 보충적으로만 해줘라. 그래서 둘의 관계는 보충적 관계야. 4번이 법 규정대로 맞습니다. 4번. 5번은 자, 재결해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그랬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게 확정난 거야? 아니라 그랬지. 확정나는 건 재판에서 확정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위법부당하지 않다 그래도 당사자는 그 재결해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판정과 모순되는 주장을 또 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내고, 그럼 법원도 재결해 결정 난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해서 위법이라고 판정 내릴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 끝에 가서 기속됩니까? 당사자나 법원이 재결에 기속돼? 안 되지. 기속되지 않고 따라서 재결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또 틀렸죠. 기속되어 X. 기속되어, 그 다음에 없다 X. 기속되지 않고 재결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소송 제기 다시 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판결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문제 있죠. 옳은 거는 4번만이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 틀린 거 그러래. 요거는 1번은 뭐냐면 우리 사립학교 선생님이든 국공립학교 선생님이든 하여튼 교사는 이거 특별행정심판 절차 정해놨어요. 그래서 교사는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받거나 해임되거나 하여튼 뭐 그러잖아. 뭐 억울하면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될까? 사립학교 선생님은 소송으로 싸우려면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사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 아니야. 학교하고 이 민법상 고용계약 맺은 거예요. 사법상 계약관계야. 학교 측으로 해고되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근데 바로 민사소송 싸울 수도 있고 사립학교 선생님은 또 하나는 교육부에 있는 교원소송심사위원회라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구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정받고 승복이 안 되면 그 다음 소송 가도 되고 바로 민사소송 가도 돼. 근데 국공립학교 선생님은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교육공무원. 국공립 선생님은 바로 소송 가려면 행정소송 가야 돼요. 징계받고 그러면. 근데 바로 행정소송 제기 못해요. 국공립학교 선생님은 교원소송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해서 그 결정을 받지 않고는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못 가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응? 그러면 사립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에다 신청.
근데 교원 소총심사가 내린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봐. 거기서 징계 처분 나왔지? 이게 공권력 행사인 진짜 행정소송 대상 되는 이런 처분일까? 그냥 편의상 징계 처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에 징계 처분은 뭐라고? 사립학교 선생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거는 사법상의 제재입니다. 사법상의 제재. 응? 아니 그러니까 일반 회사 다니는데 회사로부터 뭐 불이익한 징계를 받았다. 이거 행정소송으로 싸워? 아니잖아.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사립학교 교원은 중요한 건 국공립학교 교원이 아니야. 사립학교 교원. 그럼 징계 처분은 사법상의 제재. 여기에 승복 못해서 교원 소총심사위원회 소총심사 청구를 했어. 응? 소총심사를 청구했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내려졌어. 그럼 이 결정은 뭘까? 이미 행해진 공권력 행사인 법집행조치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에서 판정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일까? 아니 청구 대상이 이거야.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학교 법인이 징계한 거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인데 이게 행정처분 재심사 결정한 재결이야? 아니야. 이게 처분이 아닌데 이게 최초의 처분이야 이게. 응? 이게 최초의 처분이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응? 이게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 집행인 최초의 처분이야. 응? 따라서 1번 X에 이건 이제 소송 가면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돼. 소송 가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절차 밟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둘을 비교해서 다시 공부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만 맞추는 차원에서 이거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응? 이거는 최초의 처분을 한 거예요. 행정심판의 재결하면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 신청을 받아서 상급기관이 판정하는 게 그게 행정심판의 재결하냐.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 대상이 사법상의 제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청받아서 공권력 행사로서 판정한 최초의 처분인 거야. 최초의 처분. 교원 소총심사위원회가 이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초의 법집행으로서 결정한 처분이 이게 첫 번째 처분이다 이거지. 응?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그럼 나머지 봅시다. 2번. 이게 좀 어려운 것들 했네. 자, 변상 판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름 판결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재심 판정. 응? 재심 판정이거든. 자, 변상 판정에 대해서 감사원의 재심 판정은 그러니까 앞에 변상 판정도 누가 했냐면 변상 판정이 뭐야?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뭘 했냐면 현금을 이제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맡든지 어떤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도 관리 담당하는 보직이 있겠지? 그러니까 회계 업무를 다루거나 장비 이런 거 이제 다루는 업무를 맡은 자가 있는데 뭔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장비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돈이 비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 뒤에 이거 네가 물어내야 된다. 응? 이런 게 변상 판정이야. 네가 물어내. 이 변상해 놓으라고 판정 나는 거야. 그래서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내렸어. 근데 물어내라고 판정 나온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 그래갖고 다시 또 어떻게 돼? 감사원에 다시 신청을 해요. 감사원이 판정 내린 거에 대해서 감사원에 재심 신청을 해. 그래서 감사원이 재심으로 다시 판정을 내린 거야. 근데 똑같은 판정이 나왔다. 이제 승복 못해하고 소송 가려고 그래. 그러면 감사원법에서 이거는 감사원의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소송해라 규정을 했어. 원처분주의 예외를 규정했어. 원래 원처분은 첫 번째 변상 판정 내린 거거든. 근데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원처분 갖고 소송하지 말고 재심 판정 갖고 소송해라 하고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제 그걸 낸 거야. 응? 그 감사원의 재심 판정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원처분주의 예외 규정을 둔 거다. 응? 자, 이건 또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거야. 네, 세 번째.
아씨, 이거는 소송하고 연결이 돼서 배워야 될 걸 이렇게 했네. 자, 여기는 뭐 때문에 틀리냐면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첫째 줄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빼야 돼.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니 빼는 게 아니라 맞는 거야. 참, 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응? 네, 잘못 쓰였어.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 여러분 봐, 여러분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있지. 감사원은 한 사람이 뭔가 독임제 기관이 아니야. 감사원장이 있고 감사위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감사원이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뭐 다수결로 결정하든 합의체로 뭔가 결정 내리는 기관이야. 그런 위원회 많잖아.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어? 토지수용위원회, 또 뭐 아까 잠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회가 뭔가 결정하지. 그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승복 못해하고 소송 가려면 누구를 필요로 해야 되냐면 위원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원칙이 위원회를 필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3번이에요. 중앙노동위원회가 뭔가 재심 판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필요로 하라고 또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거 낸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심판 문제라기보다는 2번, 3번은 소송 문제잖아. 소송을 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거지같이 또라이 출제야. 심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실제는 소송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소송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 소송해야 되냐. 소송 대상을 뭐로 삼아야 되냐. 응? 이 순경 경찰 시험은 좀 또라이 문제가 많아요. 응? 조잡하고. 응? 자,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소송 가면. 그래서 맞고. 4번은 특허에 관한 어떤 판정이지. 이거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이제 특허심판원에 신청해서 결정받고, 그 소는 우리나라 이제 법원 중에 특허 사건만 재판하는 특허 법원이 있단 말이야. 응? 거기서 이제 전적으로 특허 사건 재판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소송에 관한 문제지. 물론 심판의 결정 나온 거에 대해서 다투려고 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의 대상은 뭐로 삼아야 되고 어디서 재판해야 되고 뭐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이런 문제라서 심판 소송이 연관은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송 파트에서 내야 될 문제야. 좀 바람직하진 않아. 자, 그래서 2, 3, 4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배울 거니까 1번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입니다. 1번. 응? 자, 그 다음에 14번. 위원회. 행정심판법상 위원회면 뭐 행정심판위원회지 뭐. 응? 틀린 거 고르래. 올해 소방지는 안 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응? 여기는 특이하게 하루 종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행정심판 업무만 담당하는 상임위원을 4명 이내로 두게 돼 있어요. 4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총 70명이나 가정하면 4명까지는 상임위원으로 두고 나머지는 다 비상임위원이야. 응? 그러니까 다 자기 직업들이 있는 거야. 딴 직업이 있는데 그 회의할 때만 나와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지. 그지? 그게 다 비상임위원. 근데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거야.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이 사람이 좋겠다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이제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럼 1번 어때? 비상임위원 위원장이 제청해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가 너무 남자 위주로 다 사회가 흘러와서 성별을 고려하래. 응? 그래서 여성도 좀 적절히 섞고, 남녀 성비가. 여기는 그래 성별을 그냥 고려하는 정도랬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규정은 어느 남자든 여성이든 위원회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응?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새는. 최근에는 또 그렇게 도입을 해요. 응? 그게 이제 행정학에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뭐 그런 얘기 나올 거야. 적극적 평등. 응? 그래서 과거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온 그런 그 집단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차별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이제 평등화 사회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대해주는 정책하는 거. 이거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허용되는 거고, 이게 적극적 평등이에요. 응? 그래서 그는 헌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1번 문제 없어요. 2번.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그렇고 일반 그렇지 않은 행정심판위원회도 그렇고 총 몇 명으로 이제 구성한다 해놓고 청구 사건 들어오면 어찌됐든 몇 명으로 모여 그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건 판정해? 다 9명. 응? 9명이에요. 9명. 시도행정심판에도 9명. 중앙행정심판에도 9명이에요. 다. 그 15명이 아니에요. 응? 9명으로 사건 판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서 판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9명이 원칙이고 이제 뭐 전국적으로 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건 비슷비슷한 거의 대부분 사건 이거 제일 많은데 그거 판정하기 위해서 4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만들었고 거기서 간단하게 심리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 그런 거 빼고는 원칙적으로 9명의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응?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숫자 15명이 아니라 9명이에요. 9명. 응? 숫자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위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청구된 사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뭐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거, 제처, 응? 또는 당사자가 저 위원은 빼달라, 기피 신청, 응? 또는 위원 스스로가 나는 빠질래요, 회피, 할 수 있지? 그러면 저 위원 빼달라 이런 기피 신청 같은 거 들어오면 위원장이 그 위원은 상관없이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응?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응? 위원장이요. 이거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요.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위원회 의결을 안 거칩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같은 건 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3번 맞고. 4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이네. 맞죠? 그 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몇 명? 응? 50명이네. 응? 자, 그러면 답 나왔고 15번은 무슨 심판이네? 취소심판.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해서 행정심판에 내릴 수 있는 재결 종류가 3가지 있다 그래서 직접 취소하는 재결, 직접 변경하는 재결,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재결. 이렇게 3가지만 있지 취소해주라고 명령하는 취소명령 재결은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뭐야? 2번이지 취소해주라고 명령하는 재결은 없어요. 2번이 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예. 어이구, 야, 이거 올해 시험 봤으면 여러분들 봤을 문제다. 그죠? 지방직, 국어. 틀린 거. 1번. 안날은 언제로 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에는 실제로 안날, 즉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응? 그래서 둘째 주 끝에 현실적으로 안날.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주어가 뭐야? 의무행 심판인데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행 심판이야. 그러면 아무 처분이 없으니까 기간 적용 안 되죠? 청구기간 제한 없죠? 맞네. 그리고 사정재결은 인정돼 안 돼? 사정재결은 의무행 심판 청구에는 거부처분 대상으로든 부작위를 대상으로든 모든 의무행 심판 청구는 사정재결이 인정이 됩니다. 취소심판하고. 근데 끝에 가서 사정재결 인정 안 돼. 이게 때문에 틀렸지. 청구기간 제한을 안 받는 건 맞는데 거부처분이든 부작위든 어떤 걸 대상으로든 의무행 심판 청구는 무조건 다 사정재결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었어요. 응? 3번은 3번은 쉽지. 행정심판은 한 번만 하는 거지 다시 심판 청구할 수 없지. 그다음에 4번은 재결은 판결하고 다르다.
재결에서 위법하지 않다 그랬어도 뭐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법원도 그와 다르게 위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나 법원이 재결에서 위법 아니라고 했다고 거기에 기속돼 가지고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따라서 기속되어 없게 되는 거 아니다. 맞네요. 기속되어서 그 없게 되는 건 아니다. 기속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맞고.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맞았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시험 봤다면? 틀렸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7번 기속력. 재결의 기속력. 16번, 17번 보면 올해 지방직 시험은 행정심판을 2문제나 냈네. 이례적이야. 보통 한 문제 내는데 2문제씩이나 내네. 자, 기속력 옳은 것만을 고르면 자, 1번 뭐야? 기억번. 취소 재결 내려졌다든지 무효 확인 재결 내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응? 그죠? 맞습니다. 기억 5예요. 재처분 의무. 니은번. 기속력은 인용 재결에만 인정된다. 맞아요? 또 맞지? 인용 재결에만 인정된다는 게 핵심이야. 기각하거나 각한 재결에는 행정청이 구속받지 않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어.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재결의 내용은 위법 이거 취소한다 이런 주문하고 왜 위법이라고 취소하는지 그 위법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내린 거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야. 거기에 저촉되는 얘기를 또 하면 안 되죠? 근데 디귿은 뭐 때문에? 주문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주문과 그 다음 뭐야? 구체적 위법사에 대한 판단 거기에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은 그 주문이 뭐야? 결론이라고 그랬잖아. 응? 이 처분은 취소한다. 이 처분은 무효로 한다. 확인한다. 뭐 이런 결론에만 구속받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이후 거기에도 구속받는 거야. 행정청. 근데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구속받지 않는다는 말이 되니까 X가 된 거지. 그치? 구체적 위법사에 대한 판단에도 미친단 말이야. 구속력이. 응?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러면 기억 니은하고 야 이거 다 봐야 돼. 그치? 리을법까지 다 보게 만들었어. 리을. 자, 리을은 뭘까? 첫째 줄에 재처분 의무 나오네.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할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신청 안 해도 행정심판위가 직권으로 알아서 저 기간 지난 만큼 하루에 얼마씩 돈 물어줘라 이렇게 배상해 주라고 명할 수 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 신청이 없어도 이거 간접강제 결정이야? 응? 간접강제 결정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 없어도 이거 틀렸죠? 신청이 있어야만 간접강제 결정이나 의무이행 명령 제결에서 행정심판위가 직접 처분하거나 다 뭐가 있어야 돼?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게 필수 요건이에요. 신청이 없어도 X. 따라서 1번이 답이야. 응? 기억 니은만. 응. 자, 그 다음에 18번은 틀린 거 고르래. 예. 군무원 시험이란데 틀린 거. 자, 1번 맞을까요? 중요한 단어 기각재결 나왔대. 그럼 처분. 기각재결은 원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 이것일 뿐이지. 이거 취소나 변경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처분청은 기각재결에 우리가 법적인 말로 따지면 기각재결에 행정청이 구속받지 않아. 기속력 없어. 구속받지 않으니까 뭐야? 알아서 취소나 변경해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처분청은 그에 구속받지 않고 취소 변경해 줄 수 있다. 응? 1번 O. 2번은 기속력이라는 범주에는 뭐뭐 있어? 재결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한 사유와 동일한 이유를 내서 똑같은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반복 금지. 응? 두 번째,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 있다. 그리고 위법이라고 판정난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생긴 결과, 원상 회복시켜줘야 되는 결과 제거 의무도 있다. 그런 거야. 그건 맞잖아. 반복 금지해야 되는 거.
또 원상회복 의무, 다른 원상회복 의무를 결과 제거 의무라고도 한단 말이야. 응? 니은 번, 2번도 맞고. 3번. 행정심판에는 불고불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인정되며. 이거 맞아요? 응? 불고불리 원칙 뭐야? 청구한 것만 판정해야지. 청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판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야? 구제 절차인데, 응? 원래의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정 내리면 안 된다. 응? 맞아요. 그리고 콤마 뒤에 처분청은 재결에 승복 못해 가지고 소송으로 다툰 등 불복할 수 없죠. 재결에 불복 못해요. 처분청은 불복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만이야. 처분청은 재결에 승복해야 돼. 응? 그렇죠? 기속력 때문에. 그래서 3번도 문제 없어. 4번이 답이야. 왜 틀렸을까? 재결 기간 며칠 얼마였지 아까? 심판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해줘야 돼. 판정해줘야 돼. 근데 그거는 가능한 한 그리고 60일 안에 판정하도록 노력해라는 권고, 훈시 규정이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판정을 내려줘야만 된다. 그 기간 넘어서 판정하는 건 효력이 없다. 이런 강행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란 말이 X.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시 규정이다. 응? 또는 권고 규정이다. 이런 정도. 응?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기간 넘어서 판정해도 그 효력이 있다고. 응?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9번은 옳은 거 그러래. 옳은 거. 자, 1번은 1번 딱 읽는 순간 두 번째 줄 끝에 직접 취소가 나왔어요. 응? 직접 처분. 그럼 머릿속에 뭐가 쓰셔야 돼요? 행정심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재결에만?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 의무이행 심판 청구돼서 의무이행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만 직접 처분할 수 있어. 근데 첫째 줄 중간에 보니까 무슨 재결 나왔대? 취소 재결이잖아. 취소 심판 청구해서 거부 처분 취소함. 취소 재결이면 뭐만 가능해? 간접 강제. 응? 뭐 언제까지 재처분해야 되는데 그 기간 지나면 하루 얼마씩 돈 물어주라. 이 간접 강제만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 재결이라고 하고 직접 처분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취소 재결이 나온 경우는 간접 강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분은 못해. 직접 처분하고 맞으려면 의무 이행 명령 재결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응? 따라서 1번 X. 그죠? 2번은 자, 2번은 첫째 줄 보니까 뭐 나왔어? 이행 명령 재결이야. 첫째 줄 보니까 처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이행 명령 재결이지?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 재결. 의무 이행 명령 재결 나오면 둘 다 돼. 간접 강제도 해줄 수 있고 직접 처분까지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2번 어때? 그치? 행정심판에는 간접 강제 할 수 있다. 또 직접 처분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응? 신청이 있으면. 2번이 맞는 거야. 응? 그러면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에이. 자, 여러분 재결이 확정나면 기판력이 인정되는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판력이란 건 판결의 효력이야. 근데 재결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 같은 기판력이 없어. 기판력이 뭔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아까 그랬잖아. 재결에서 위법 아니다 그랬다고 그게 위법 아니라는 게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확정난 건 아니다. 응? 소송이 남아있잖아. 얼마든지 또다시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응? 법원은 위법이라고 재결과 다른 판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돼? 기속되어 판단할 수 없나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나왔던 문장이니까 3번 틀린 걸 알고. 네, 4번은 응? 4번은 조정에 대해서 했어. 그러면 행정심판회가 야 이렇게 양보하고 최종 판정까지 가지 말고 조정합시다.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했더니 양쪽 당사자가 좋습니다. 동의했어. 그지? 그래갖고 조정안에 서명 날인하고 행정심판회가 확인하면 조정이 성립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조정에 대해서는 뭐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최종 확정 판정인 재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재처분 의무도 인정되고 응? 뭐 이런 거 다 재결에 인정되는 효력이 준용되도록 규정이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셋째 줄에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틀린 거야. 응? 준용한다. 응? 준용한다고 규정이 있어요. 순경시험이라 좀 그지 같은 걸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2번입니다. 2번. 좀 어려운 거야. 쉽진 않아. 그죠? 딱 그게 취소 재결, 2번은 의무이행 명령 재결. 이걸 판단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가장 오래 9급 시험으로는 늦게 본 거.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맞나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취소 변경해달라고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무효라고 생각이 들면 무효 확인해달라고 무효 확인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거부 처분. 응? 근데, 일단 1번. 그런데,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게 좋을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응?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소 심판 청구하면 취소한다고 판정 내리면 거부 처분 없었던 일만 되고,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 있고, 재처분 안 해주면 법원 행정심판에 뭐만 결정해 줄 수 있어. 돈 물어주라. 간접강제 결정만 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돈으로만 압박할 뿐이지 허가가 내주거나 그런 거 못하잖아. 근데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면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주고, 직접 허가를 내주기도 하잖아. 직접 처분까지도 내려주니까 직접 허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게 더 국민한테는 유리합니다. 네,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응? 자, 기억번 5. 2번은 청구 기간.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 없어요. 부작위는 아무 처분이 없는 거니까 처분이 있는 건 앞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거 따질 수가 없잖아. 아무 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인용 재결하지? 인용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고, 기속력에는 처분청만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관계행정청도 따라야 됩니다. 재결에. 그래서 관계행정 피청구인은 이제 처분청이죠. 처분청만 아니라 관계행정청도 기속됩니다. 3번도 맞고. 4번은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지. 직접 취소하는 재결을 하거나, 직접 변경하는 재결을 하거나,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재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지. 응? 취소, 변경, 명령. 아, 맞네. 4번도 맞죠? 그럼 답이 5번인데 어디가 틀렸을까? 응? 야, 5번에 보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돼요.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이니까 이건 뭐예요? 응? 명령 재결이잖아. 변경해주라. 명령하는 재결에 안 따르면 간접강제제도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 법에 보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재결, 그리고 신청받고 거부했거나 응답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 재결. 이렇게 나왔을 때 대처분 의무 안 하면 간접강제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변경 명령 재결에는 간접강제도 직접 처분도 없어요. 응? 다시 정리하면 처분, 취소 재결. 응? 그 다음 뭐야? 여기는 거부처분 포함해서 취소 재결, 무효로 확인하는 재결. 그 다음에 뭐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 처분할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 이렇게 된 경우, 자, 정리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 간접강제만,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강접강제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여기는 직접 처분은 못하죠? 그렇죠? 행정심판에 직접 처분은 못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간접강제도 청구받아서 간접강제 결정도 할 수 있고, 직접 처분도 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회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랬지. 그러면 여기 봐. 간접강제할 수 있는 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만 인정되는 거지.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이거나 변경 명령하는 재결에는 인정이 안 돼요. 응? 자, 5번. 처분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에 간접강제 인정 안 된다. 처분 취소하는 재결에만 간접강제가 허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5번에다 하나 돼. 처분 변경 재결. 응? 처분 변경 재결은 직접 변경을 해버린 거니까 간접강제 할 필요도 없네. 행정심판회가 직접 변경을 시켜놔 버린 거니까 변경 명령 재결 이거 잘하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에는 간접강제건 직접 처분이건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응? 그렇죠? 그래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 가능하다? 안 된다. 직접 처분도 안 되고 간접강제도 안 된다. 응? 그래서 20번의 답은 5번 보겠습니다. 이거 새로운 거 나왔어. 5번 특히 잘 알아두세요. 이제껏 안 나왔던 지문이야. 그죠?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지문이야. 응? 그래서 5번 지문 참. 자, 이렇게 하면 행정심판 문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감을 좀 잡았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오늘은 행정심판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갑시다. 응? 재밌지 않아요? 행정심판 이거 싸우는 거 그치? 재밌어요. 이거 심판소송 공부하면 뉴스가 눈에 쏙쏙 들어와. 그 뉴스도 다 법률 용어를 써가지고 막 기사를 작성하고 뭐 발언하니까 법률 용어 모르는 사람은 우리 특히 이제 나도 우리 집에서 뉴스 같은 거 보고 우리 와이프는 법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무슨 뭐 기소가 됐느니 뭐 불기소 처분이 됐느니서부터 해서 무슨 뭐 기각이 됐느니 각하네 이런 말 하나도 못 알아먹지. 응? 근데 여러분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다 이제 뉴스가 새롭게 다가올 거야. 응? 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응.